인구 대국 인도. 2013년 말 현재 12억 5천만 명.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축에 속하지만 삶의 질은 성장의 속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인도에선 수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하수 의존도가 무려 60%. 지하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농업대국 인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농업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식량 수입은 늘어갑니다. 세계 식량 시장을 요동치게 할 정도입니다. 몬순의 나라. 1년에 4달 연속 비가 내리는 인도는 지금 심각한 물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4년에)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 동남아시아 해안을 강타했던 이 쓰나미로 인도의 동부 해안에서만도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핥히고 간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그 상처는 이렇듯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나미 희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해변. 쓰나미 이전까지도 풍성하기 그지없던 바다라 1년 내내 어선이 출항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 이후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해변에선 간간히 쓰나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나 남은 가족의 평안을 비는 의식이 벌어질 뿐입니다. 쓰나미 이후 바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풍성했던 고기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바다에 기대 살던 어부들도 이렇게 바다로 나가기는 하지만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அதிகமாக கிடைச்சு வருமானம் எங்களுக்கு போதுமான அளவுக்கு கிடைச்சது. சுனாமிக்கு முன்ன வலையை போட்டால் 2 பாக்ஸ் அளவுக்கு மீன் ஆகணும். இப்போ வலை போட்டால் 1 பாக்ஸ் கிடைக்குது, அரை பாக்ஸ் கிடைக்குது. ரொம்ப கஷ்டமா இருக்கு. 쓰나미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옮겨와 살고 있는 쿠들로어 난민촌. 예상했던 대로 이곳에선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물. 쓰나미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것. 쌀가루로 만다라를 그려놓는 풍습입니다. 개미나 해충이 문 앞에서 이걸 먹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입니다. 6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 난민촌엔 아예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차가 마을 사람들의 생명선입니다. 20리터 한 통에 25루피. 우리 돈으로 치면 400원 남짓.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쓰나미 난민들에겐
결코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것 말고는 식수를 구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부엌은 있지만 수도는 없는 곳. 쓰나미로 집을 잃고 난민촌에 거주하는 아빈의 가족. 고기잡이를 하는 아빠의 벌이는 쓰나미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반토막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생수 구입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마시는 물만 구입해 쓰고 설거지 같은 나머지 생활용수들은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뽑았습니다. 민물을 쓰려면 왕복하는데 6km나 되는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டு தண்ணியே கிடைக்காது. நாங்க அவ்வளவு தூரம் போய் அங்க தூக்கிட்டு வந்து தான் தலையில வச்சு தான் நாங்க தூக்கிட்டு வருவோமே தண்ணி.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வோம். சமைக்கிறதுக்கு தண்ணி எங்களுக்கு கிடைக்காது. அதுக்கு பிறகு தான்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ட பிறகு இந்த கேன் வச்சோம் நாங்க இந்த தண்ணிக்காகவே. குடி நாங்க சொந்தமா வச்சோம். அவங்க கவர்மெண்ட்ல எங்களுக்கு வச்சு கொடுக்கல. நாங்களே சொந்தமா வச்சோம். வீடு மட்டும் தான் எங்களுக்கு கட்டி கொடுத்தாங்களே. 식수 사정이 이 지경이니 농사 짓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민촌 한쪽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안발라한 씨. 강이나 저수지가 없는 지역이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팔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염분. கொஞ்சம் கீழே போனா உப்பு ஒரு 20 அடியும் கீழே தான் போனா உப்பாயிடும். 9년 전 쓰나미 당시 이 일대가 밀려든 바닷물에 완전히 잠겼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를 피해 고향을 떠났다 귀향한 한 노인은 버려졌던 땅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밭은 몇 년 새 완전히 잡초로 덮여버렸습니다. 생활용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몇 년 만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려다 보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역시 물입니다. பாத்தி கட்டுறாங்க. பாத்தி தண்ணி போறது நிக்கிறதுக்கு வாய்க்கால் இழுத்து பாத்தி கட்டுறாங்க. இப்போ வாய்க்கால் தண்ணி போறது வாய்க்கால் இழுத்து பாத்தி கட்டணும். பாத்தி கட்டினாக்கா தண்ணி வாய்க்கால்ல போய் பாத்தியில் நிற்கும்.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검은 녹두. 자라는 동안 큰 해만 입지 않는다면 한철 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인도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주기적으로 물 압박을 겪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정은 이곳 쓰나미 난민촌만이 아니라 인도 전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인도 남동부 해안에 자리한 첸나이. 인구 600만인 거대 도시입니다. 도심 거리를 달리는 동안 가장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물탱크 차들. 왜 이렇게 많은 물탱크 차가 도심에서 목격되는 걸까요? 물탱크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주택가. 차는 이곳에 있는 커다란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물을 옮기는 동안 동네의 여자들은 트럭에서 직접 물을 옮겨받기도 합니다. 인도 전체 가구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 이상이 식수로 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개당 11,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장착한 트럭들이 이틀에 한 번씩 마을을 돌아가며 물을 채워주고 갑니다. 트럭이 가고 나면 물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십 가구가 물탱크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물을 얻고 지키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